안녕하세요. 저는 압구정역에 있는 하피스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성연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학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방의학, 그죠? 그 다음에 치료의학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제3의 의학이 재활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추신경계 장애라든지 또는 어떤 심각한 사고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을 다시 재활을 시켜서 직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복귀시키는 게 가장 큰 임무라고 할 수 있고, 모든 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 분들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크게 이제 보는 게 뇌혈관 질환이죠. 외상성 뇌손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중풍이라고 하는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 뇌병변에 장애가 있는 분들을 재활시키는 게 하나의 큰 파트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척수 손상, 하지마비나 다지마비 되신 분들을 다시 재활을 시켜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분야가 있고, 또 소아재활이 따로 있죠. 뇌성마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 파트는 또 근육병, 호흡재활이 가장 메인이 되는데, 호흡 근육이 약해져서 숨을 못 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호흡재활, 그 다음에 심장수술 이후에 할 수 있는 심장재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스포츠 재활, 부상이나 손상이 있고 난 다음에 재활을 시켜서 다시 경기에 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또 재활의학의 스펙트럼은 되게 넓어요. 그리고 분야도 되게 많고, 저는 또 연세대학교를 나왔는데, 연세대학교는 재활병원이 따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재활 환자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고, 앞으로 노령화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재활의학과가 다룰 수 있는 환자의 군이 많아질 것 같아서, 제가 할 일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래서 재활의학과를 하게 됐어요. 매력은 공부의 폭이 넓어요.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할 수 있는 양이 되게 많고, 심장도 공부를 해야 되고, 뇌신경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근골격도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생리학도 많이 알아야 되고, 학문적으로 좀 재밌다? 이게 장점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과를 선택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나오는 삶의 질, 이제 환자들의 삶의 질도 중요하지만 의사인 나의 삶의 질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재활의학과는 아무래도 응급 환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호흡 재활 파트는 많긴 하지만 그 외 재활 파트들은 천천히 이렇게 플랜대로 움직이는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레지던트 한 2년 차만 돼도 내가 내 스케줄을 좀 조절하면서 환자를 볼 수 있다는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재활의학과는 좀 희망적인 내용을 좀 더 환자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치료가 끝나고 재활을 시켜서 삶에 다시 복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좋아질 수 있습니다, 좀만 더 노력합시다,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를 좀 많이 얘기해서 환자들하고의 라포도 되게 우리는 좀 좋거든요. 물론 그 재활 과정이 좀 더디면 서로 좀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환자들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일 것 같아요. 네. 이게 재활하는 데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우리는 1분 1초가 중요하진 않고, 보통 달 단위나 연 단위로 이제 플랜을 짜기 때문에 그게 좀 약간 보링하다 느껴지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단점이 될 수 있죠.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이긴 하지만 지금 운영하고 있는 병원은 다리만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분들이 가장 고민 있게 생각하는 하체 비만, 다리 혈관이 튀어나와 있거나 아니면 하지 정맥류로 인해서 다리 통증이 있는 분들을 주로 보고 있는데, 개원가에서는 좀 속상한 게 몇 가지가 있는 게, 대학병원이 아니잖아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커다란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고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잘하시는 걸 알겠는데 한번 또 세컨 오피니언을 받아보고 싶다고 해서 대학병원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나 대학에서 근무를 하는 게 좀 좋았을 뻔했나, 이렇게 살짝 생각이 들 때는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걸 운영하는 거는 하나의 작은 기업체를 운영하는 거는 똑같거든요. 환자 진료도 해야 되지만 또 경영이라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직원 관리라든지 또는 세무 이런 쪽도 신경을 써서, 또는 또 병원을 홍보해야 되는 홍보 전략 같은 것도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업만
이제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수 재활로 들어갔을 때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게 여러분들은 뭔지 아세요? 걷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걷는 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근데 재활병동에 계시는 많은 분들은 sit to stand and walking, 이거가 가장 지상 최대의 과제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뇌병변 장애로 봤을 때는 충분히 걸을 수 있을 정도의 손상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분이 이제 우울증에 빠지시는 거죠. 어느 쪽 뇌를 손상했느냐에 따라서 우울 모드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신경학적으로 자기는 걷지 못하고 비관적인 생각하시는 분을 정말 한 달 동안 제가 레전 할 때 맨날 아침마다 가서 동료하고 같이 끌고 가서 물리치료 시키고 운동시키고 걷게 해서 앱업 걷게 된 게 한 달이 최단 기간이거든요. 한 달 만에 그래도 혼자서 뭐 워커를 잡고라도 걸을 수 있게 되는 거. 그때 되게 좋았었어요. 그만큼 걷는 건 소중한 겁니다. 수련 강도로 따지면은 상중하로 보면 중정도 되고, 범위가 많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많이 합니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재활이 아까 트레이닝 하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다양한 트레이닝 할 수 있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근데 저 이제 학회 입장에서도 수련의를 뽑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이렇게 교류도 하긴 해요. 다른 병원에 다 파견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수련을 하고 있어요. 재활의학을 하게 되면은 왠지 로봇 재활도 막 할 것 같고 디지털 헬스케어도 할 것 같고, 근데 그 분야는 또 그 분야예요. 우리가 의학을 공부했지만 그 분야를 또 공부를 하지 않고선 접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활의학을 공부를 하고 그쪽 방향으로 나가고 싶으시면 다시 로봇공학을 해야 되는 거가 맞다고 저는 봐요. 그래야지만 이제 콜라보가 될 수가 있거든요. 할 공부는 너무나 많죠. 하지만 전망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뭐 AI도 마찬가지고 약간 구체화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인류가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단계인데, 구체화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면서 구체화가 되는 거거든요. 뭐든지. 그래서 그 분야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쭉 밀고 나가게 되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는 재활의학과는 되게 좋은 여러 의학 중에서 하나의 아이템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대학병원에서도 수요가 많고요. 또 지금은 재활병원이나 요양병원 수요도 많고요. 독립적으로 자기 클리닉을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길이 많다 보니 선택의 폭이 넓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재활의학과는 좀 기관에 있을 필요가 좀 있는 게, 재활 환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의사만 이제 관여가 되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사 선생님, 작업치료사 선생님, 언어치료사, 또 사회사업실, 다재의 어떤 직능군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좀 이렇게 대학에 많이 남으시거나 병원급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내가 과연 조직형 인간인가 아닌가를 좀 파악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의 소리를 잘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고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아요. 남들 다 대학에 있으려고 하니까 나도 대학에 있어야지,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남들 다 개업을 하니까 나도 개업을 해야 되나,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착한 사람들, 물론 어느 과 선생님들이나 환자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으시겠지만 재활의학과 선생님들은 또 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다 이제 만나고 케어를 해야 되거든요. 저의 수련 때 경험도 서비칼 3번째부터 신경수상이 돼서 사지마비가 되신 분, 하실 수 있는 건 이제 숨 쉬는 거조차 좀 간신히 되시는 분이고, 완전히 이제 패럴라이시스 된 이런 분인데, 아침에 이렇게 애기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출근했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애들은 아빠는 누워 있는데 너무 슬픈 얘기지만 아빠하고 놀라고 아빠한테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정서적인 슬픔과 또 육체적인 괴로움을 다 이제 극복하게끔 도와주면서 다시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절한 성향, 좀 더 상냥하신 분들, 공격성인 성향보다도 차분하신 분들이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뭐 모든 과가 다 좋은 과예요. 굳이 뭐 나는 꼭 재활의학과만 하겠어 할래, 나는 꼭 흉부외과만 할래, 이런 생각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과를 넘어서 어떤 식의 공부를 할 것인지 우리가 나중에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어떤 스타일의 공부를 하고 싶은가, 프로시저를 좀 많이 하고 싶은가, 뇌신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신경과 쪽의 어떤 어프로치로 갈 것이냐, 실용적인 재활 쪽으로 어프로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뭔가를 결정하지 마시고 의과대학 때는 여러 가지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서 사고의 폭을 좀 넓히셨으면 좋겠는. 또 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임상을 꼭 굳이 안 하셔도 되거든요. 기초 쪽의 연구도 엄청 재밌어요. 같이 실험도 한번 해보고 논문도 한번 써보고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선배들이 저희들한테 했던 말이, 야, 너희 세대는 의사로서 이제 끝났어, 이제 뭐 왜 의대를 들어왔니,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의사라는 직업은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의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되게 매력적인 학문이고 되게 재밌는 공부 분야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서 뭐 나중에 과를 선택한다든지 그러면 되게 후회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정말 내가 재밌는 분야가 무엇이고 이 분야에 대해서 나는 엑스퍼트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고 공부에 임하시고, 의사가 되고 난 다음이 더 스트레스는 많이 받거든요. 여러분들은 의과대학생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할지 모르겠지만 다 겪어본 저로서는 의대생 때가 제일 행복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랑 너무 안 맞나?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지금 이게 맞지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후회를 좀 하시고, 오히려 비록 돈을 잘 못 버는 과라 하지만 내가 재미있어 하시는 일을 선택하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더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꼭 의사가 안 돼도 되잖아요. 의학은 공부했으나 좀 바이오 벤처 쪽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재료공학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이 의학이라고 공부한 이 학문을 바탕으로 해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어떤 잡을 창조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